불안해서 방금 이제 갑자기 녹화가 안 됐습니다라고 하면 멘탈이 이제 나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라는 거 할게요. 평가. 자, 이거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우리 재고자산, 이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는 우리가 수량에 대한 논리가 아니라 단위당 시가가 하락한 거예요. 알죠? 일단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재고자산은 이미 배우셨지만 기말의 재고자산은 둘 중에 작은 거 쓰죠. 맞죠? 장부 금액하고 시가 둘 중에 작은 걸로 평가한다.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은 취득 단가하고요. 단위당 시가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평가해요. 미니멈. 맞죠? 미니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따지자면 이건 별표예요. 시험에서 낚시 진짜 많이 파거든요. 이거. 자, 한번 보세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가 하나당 100원 주고 샀어요. 하나당 100원. 하나당 100원 주고 샀는데 얘가 시가가 하나당 12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시가가 상승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가가 20원 상승한 거거든요. 맞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 이익하고 평가 손실을 원칙적으로 잡잖아요. 근데 재고 자산은 요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때는 120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100원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100원으로 평가하는 거지 120원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시가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 이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재고자산 평가 이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막 시가가 오른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럼 입력하시면 난리나 진짜. 알죠? 인식하지 않는다. 안 뜨시고. 자, 반대로. 자, 하나당 1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얘가 단위당 시가가 8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시가가 20원 하락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평가하니까 얼마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20원을 평가해요. 그럼 이번에 시가 하락분 인식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인식을 해요. 논리적 일관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적합법 첫 번째. 알죠? 적합법은 이해가 되시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알죠? 어저께 그랬었죠. 논리적인 게 없다고.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보수주의의 단점이, 네, 그거예요.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그죠? 그래서 꼭 잘 외워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말의 재고자산은 뭐만 인식하냐면 시가가 하락한 것만 인식한다라고 해서 둘 중에 작은 가격으로 평가한다. 적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주시고 꼭 적합법. 아셨죠? 꼭 아셨죠? 평가익 나오면 그거 진짜 입력하려고 하는 순간 큰일 나 진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장난치거든요. 지워도 되죠? 지금 뭐야? 잘 기억하시고. 자, 볼게요, 그러면. 뭐야.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주의란 이익을 최대한 낮게 인식하는 거. 자, 그럼 사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험에는 적합법도 출제해요. 세무 2급은 가끔씩 분계도 냅니다. 실기 때. 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사례 1번 보시면, 자, X1년 2024년도 기말 현재 10만 원에 취득하였던 제품의 시가가 8만 원으로 하락이 됐대요. 하락. 그럼 지금 재고자산의 시가, 즉 제품의 시가가 2만 원 떨어졌죠?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평가하니까 8만 원으로 평가할 거예요. 시가가 하락한 걸 인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외워주셔야 돼요.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 원가로 봐요.
그럼 들어보세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왜 발생하냐면 재고자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일하게 재고자산 안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재고자산 안 가지고 있으면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발생할 일은 없어요. 맞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럼 재고자산을 안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없어요. 손님도 없어요, 손님도. 그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에 따른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회계에서 보는 거예요. 즉, 매출을 얻기 위해서 평가 손실,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매출을 얻기 위한 희생으로 보는 거예요. 알죠? 암기해 주세요. 매출 원가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10만 원에 취득했던 제품이 8만 원 됐으니까 제품을 까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회계에서는 주로 직접 차감도 하고 간접 차감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언제 간접 차감하냐면 금액이 어떻게 됐다라고 알려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10만 원 주고 샀던 제품이 시가가 2만 원이 하락돼서 8만 원 되었다라고 표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했던 재고 자산은 뭔가 금액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수량이 부족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직접 대변으로 재고 자산 까버린 거고요. 근데 여기는 시가가 즉 금액이 어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변에다가 해당 제품을 즉 재고 자산을 간접적으로 까는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잡아요. 이렇게 표시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10만 원 주고 산 제품, 지금은 제품이죠. 제품이 2만 원만큼 시가가 하락돼서 간접적으로 까는 거예요. 그죠? 까서 결론적으로 8만 원짜리 되었다라고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뭐라고 하냐면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대변태생이죠. 자산,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그죠? 이렇게 쓰셔야 돼, 반드시. 대변으로 제품 빼면 그 점수 없어요,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실기 때 간혹 냅니다. 아주 가끔. 자, 사례 2번은 말문제만. 알죠? 말문제만 기억. 자, 연결이에요, 연결. 자, 연결인데, 자, 20X2년 기말 현재 8만 원의 제품의 시가가 11만 원으로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연결이니까 당초에 시가가 2만 원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다시 시가가 3만 원만큼 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고 자산의 시가가 회복된 거죠. 상승이 아니라. 시가가 상승했다라는 표현은 처음부터 상승이에요. 상승이고. 지금은 시가가 떨어졌다가 회복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말의 취득원가하고 시가 둘 중에 큰 걸, 작은 걸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입하면 취득 금액은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가는 11만 원이죠. 11만 원, 여기 11만 원 상승했으니까. 그럼 둘 중에 얼마로 평가해야 되냐면 10만 원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지 11만 원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당초에 시가가 하락했다가 시가가 회복된 경우에는 이때는 시가 상승분 전액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시가 상승분 전액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취득 원가를 한도로 시가 상승분을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들리세요? 시가 상승분을 미리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락했다가 상승하면 하락했다가 상승하면은 당초 취득 원가를 한도로만 시가 상승분을 인식하는 거지 전에 시가 상승분을 인식한다고 틀린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응? 이거는 시가가 바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 떨어졌다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죠? 그만해, 그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제 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그러면 빵원이 돼야 돼, 빵원. 그죠? 이제 10만 원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10만 원. 그죠? 그럼 얘가 빵원이 돼야죠. 그럼 대변에 있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차변으로 없어지면 0이 될 거예요. 0.
우리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2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산을 빼는 놈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2월이 되니까 깔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비용이잖아요. 매출 원가니까. 그럼 비용은 2월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비용은 2월 되지 않죠. 2월 되지 않으니까 대변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못 빼요. 빼면 큰일 나요, 그건. 조작이야, 조작. 2월 시켜버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2만 원 있는 걸 0원으로 해서 우리가 환입시켜버렸죠. 그죠? 그래서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고 해서 매출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잡았을 때 매출 원가 가산했잖아요. 그죠? 얘가 환입되면 매출이냐? 아니에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 매출은 아니죠. 매출은 아니니까 매출 원가에서 차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응되는 수익이 매출 원가에 대응되는 수익이 매출이죠. 매출이란 건 팔아야 매출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대응되는 수익이 있지만 매출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당초에 매출 원가에 가산했으면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라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요거.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문제만 풀고 쉴게요. 실제 시험에 나온 거 계산 문제 하나 있거든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또 어디 갔지? 여기 있다. 64페이지. 교재 64페이지.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64페이지의 12번 문제. 요거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오시죠? 자,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 간모가 10만 원, 아니 100만 원 발생했대요. 100만 원 발생했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장부상 재고하고 실제 재고의 차이가 100만 원 난 거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중에서 90%는 정상간모래요. 그럼 정상간모가 90인 거죠? 그렇죠. 우리 정상간모는 매출 원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매출 원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정상간모는 10만 원이겠죠? 요건 영업의 비용이고, 영업의 비용. 왜?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게 요거예요. 뭐냐면,
기말 재고 자산의 시가하고 장부가액을 비교해 봤더니 시가가 50만 원 증가했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시가가 오른 게 재고 자산이에요, 기말에. 그럼 재고 자산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건 인식하지만 처음부터 올라간 건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렇게 시험에도 예, 실기로 냅니다. 실제로 시가 올라가는 거, 재고 자산 시가 올라간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맞죠? 1번이 맞으려면 이게 평가 이익을 인식해야 50만 원 감소되는 거거든요. 비용 100만 원 1번에서 증가하고 예, 수익 50만 원 증가하니까 그럼 1번이 맞는 표현인데 우리가 평가 이익을 인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재고 자산 가액은 100만 원 감소 100만 원. 되시겠어요? 100만 원 감소. 장부상 재고하고 실제 재고의 차이니까. 자, 그 다음에 단기 수익 맞죠? 여기 100만 원 감소. 그 다음에 매출원가 요건 정상 감모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 10만 원 맞고요. 재원의 감모정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쉬었다가 2시 20분에